영원할 줄만 알았던 그레이의 시대는 진정 이대로 끝나게 될까? 최소한 향후 몇 년 동안은 그레이를 이길 거의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모든 것은 순식간에 이루어졌다. 안타깝게도 그 역사적인 순간을 영상으로 촬영하진 못했지만 분명 그것은 쿠데타였다. 쿠데타로 흥한 자, 쿠데타로 망한다고 했던가. 지금으로부터 2년 전 그레이는 쿠데타를 일으켜 원래 대장고위였던 암컷고위 짱을 몰아냈었다. 동물들의 권력 다툼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나의 원칙이기에 그냥 지켜보기만 했지만 마음은 아팠다. 그 당시 나는 대장고위였던 짱을 좋아했었고 그레이를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그레이의 추락을 보면서 나는 두 가지의 교훈을 얻었다. 첫째, 잘 나갈 때 조심해야 한다. 최고의 위치에 있다가 내려올 때 주변에 여전히 누군가가 남아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 살아온 삶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레이는 그다지 괜찮은 삶을 산 것 같진 않다. 아무도 힘을 잃어버린 그레이를 따르는 자가 없기 때문이다. 보편적으로 동물들은 본능대로만 살기 때문에 의리도 뭐도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들의 삶을 오랜 기간 지켜본 나는 생각이 다르다. 그레이의 쿠데타로 짱이 왕좌를 빼앗겼을 때 토리는 오랜 기간 짱의 옆에서 친구가 되어주었다. 토리 입장에선 그레이 편에 붙어야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녀석은 그러지 않았다. 그것은 토리가 아주 어릴 적 왕따로 시달릴 때 대장고위였던 짱이 녀석의 옆에서 함께 있어줬기 때문이다. 이는 토리가 의리 있는 거위든지 아니면 짱이 꽤 괜찮았던 리더였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1년 전 새로 농장에 온 수탉 한 마리와 터줏대감으로 있었던 왕초와의 싸움에서도 볼 수 있다. 그 당시 왕초는 테리와의 싸움에서 패하고 도망을 갔었다. 보통 이런 경우 암탉들은 새롭게 대장이 된 수탉을 받아들이는 게 순리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모두의 예상과 달리 많은 수의 암탉들이 테리를 상대로 싸움을 했다. 그동안 암탉들을 잘 돌봐준 왕초에 대한 의리 때문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암탉들은 테리를 상대로 오랫동안 싸웠다. 그리고 암탉들이 모두 테리와의 싸움에서 지게 되자 몇몇 암탉들은 밤이 되어도 닭장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왕초 옆에서 잠을 자기까지 했다. 하지만 그레이는 그동안 그를 따랐던 암고위들에게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다. 옛말에 민심은 곧 천심이다라는 말이 있다. 그리고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도 있다. 안타깝게도 그레이는 자신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주위의 거위들이 진심 어리게 따라올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 점이 그레이가 몰락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되지 않을까. 그럼 과연 그레이를 몰아낸 거위는 누구일까? 참고로 녀석은 그레이를 물리쳤을 뿐 아직 다른 수컷 거위들을 굴복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대장고위도 왕도 아니다. 나는 이번에 쿠데타를 지켜보며 동물 세계의 권력도 인간 사회의 그것과 다르지 않음을 느꼈다. 두 번째 교훈, 배신자는 늘 가까이에 있다. 이번 쿠데타의 주인공은 많은 시청자들이 가장 가능성이 적다고 투표한 덕이이다. 지난 인간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항상 배신은 가장 측근에서부터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번에도 예외는 없었다. 그레이의 최측근이자 오른팔이었던 덕이는 너무나도 순식간에 그레이를 공격했고 그레이는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도망갔다. 사실 덕이는 처음부터 그레이의 최측근이 아니었다. 녀석은 10개월 전 다른 사람이 키우다 이곳으로 오게 된 수컷 거위이다. 거위를 포함해 다른 동물들을 만나본 적이 없었던 덕이는 농장의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런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있는 덕이를 고려해 고양이 영역에 함께 살도록 배려해 주었다. 가족에게 버림받았다는 아픔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았던 덕이는 마당에서 함께 살면서 서서히 치유되어 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마당의 주인 앵세를 하며 툭하면 앵두를 괴롭히는 폭력성을 드러내게 되었다. 처음에는 앵두가 워낙 착해서 덕이의 이런 행동을 참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욱더 악화되었다. 그대로 놔뒀다간 앵두와 덕이 둘 중에 하나는 크게 다칠 것이 우려될 정도였다. 하지만 다행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 덕이는 스스로 마당을 벗어났다. 농장에서 제2의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하지만 다른 거위들이 덕이를 쉽게 받아주지 않았다.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꽤 오랜 기간 덕이는 홀로 지내야만 했다. 그러는 와중에 핑크라는 성격이 가장 착한 암거위가 덕이에게 먼저 다가왔다. 하지만 덕이는 핑크의 호의를 무시하고 공격까지 하는 실수를 범하고 만다. 참고로 핑크는 포악한 그레이가 가장 애지중지하는 암거위인데 덕이는 그런 사실을 알지 못했다. 당연히 그레이는 덕이를 가만두지 않았고 그로부터 아주 오랫동안 덕이는 그레이의 구박을 받으며 살아야 했다. 세월이 지나 그레이와 덕이의 입장이 서로 바뀌었다. 권력의 속성을 이해하면 알 수 있듯이 배신은 가장 가까운 자가 하는 법이다. 그리고 이번 일을 통해 거두지 말아야 할 것은 검은 머리 동물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 지난 10개월 동안 그레이 밑에서 온갖 수모를 겪으며 복수의 그날만을 기다렸을 배신자 덕이, 그리고 절대 권력을 누리며 언제까지나 그런 삶이 지속될 거라 생각했던 폭군 그레이. 거위들의 정치 행위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나의 규칙이니 누가 쿠데타를 일으켰든지 혹은 누가 왕이 되든지 나는 관심이 없다. 하지만 그동안 미운 정이 많이 들었나? 다리를 다쳐서 쩔뚝거리는 그레이를 지켜보니 마음이 아픈 건 사실이다. 그리고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떼내는 것도 마음에 안 든다. 하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볼 생각이다. 덕이는 아직 대장거위가 아니고 우리에겐 레오와 크리미가 남아있다.